244페이지. 그게 점유 보조자 나오는데, 점유 보조자. 사실 이거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게 주인이 가게를 자기 점원에게 맡겨놓았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도 가게 물건들은 주인이 점유해요. 점원은 점유가 아니고 점유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인이 지시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점유 뭐다?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인정 안 돼요. 점유를 그러니까 지시를 한 사람, 지시한 사람을 점유주라 그래요. 가게 주인 말입니다. 점유주가 점유하지 점유 보조자가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가지,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임차해가지고 이 사람이 C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고 뭐 애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C-C2-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루어서 요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안 나가요. 이게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반환 청구하겠죠? 반환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자, 피고를 누구로 잡아야 되는가? B인가? C인가? 아니면 C-C2- 애들인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판례가 이 사람만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점유 보조하고 있는 걸로 봐요. 특히 처도 점유 보조로 봅니다. 남편과 공동 점유하고 있다라고 안 봐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내 돈으로 임차하면 됩니다. 내 돈으로 임차하면은 그러면 남편이 점유 보조자입니다. 맞죠? 그죠? 자, 다시 남편이 임차했을 때 애는 이 사람은 뭐다? 점유 보조로 봅니다. 점유 보조. 그래서 이때 반환 청구할 때는 B만 상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도를 안 해요. 바로 점유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 점유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점유 보조자도 어떤 경우는 점유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채가 말이죠. 나서가지고 나는 못 나간다 라고 거부하고 나섰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점유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나온 겁니다. 자, 점유 보조자도 자신을 위한 점유다 라고 외부로 표시하고 나오면 점유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면 이 사람을 표구로 잡아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저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3번 점유자로의 전환. 자, 점유 보조자도 자기를 위한 점유임을 명백히 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외부로 표시해버리면 점유자로 전환된다. 약간 내 처가 아무런 권한도 없죠. 아까 처는 점유 뭐라 그랬죠? 점유 보조라 그랬죠? 그런데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로 계속 점유 사용해오면서 소유자 임명도 그걸 거부한대요. 자, 누가 거부한대요 지금? 처가 거부한대요. 처가 거부한대요. 그러면 비록 시부모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처는 단순한 점유 보조가 아니고 이제 공동 불법 점유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처를 반환 청구 소송에서 표구로 삼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간접 점유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 어떤 겁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주택을 B에게 임대했다면 이 사람은 직접으로 점유한다 그러죠? 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점유? 간접으로 점유한대요. 이런 거 현실 점유는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 지배는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임대한 거니까 기간만 끝나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점유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법률상의 보호가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돼요. 간접 점유에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점유 이런 단어 나오면 특별한 거 아니면 거기는 간접 점유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3번에 괄호 1번 첫 줄,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에도 적용된다는 말. 자, 그럼 이 말 맞습니까?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아니, 자, 간접 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습니다. 자, 점유자에는 뭐도 포함되는 거다? 간접 점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타주 점유. 자, 우선 이렇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점유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가 관계없어요. 뭘 보고 판단한다? 점유 취득의 원인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A 소유 땅입니다. B가 매수했습니다. B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취득했으면 못했어요. 이전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은 취득했으면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자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매수잖아요. 자, 점유 취득의 원인, 이걸 보고 이거는 자주다라고 판단해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점유자 이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의 관계 있다 없다? 없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것에 따라서 그냥 객관적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자, 어때요? 매수한다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행동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자주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자주이면 타주보다 뭐가 좋다고? 뭐가 좋아요?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특히 말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어서 어차피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매수를 통해서 인도받았으니까 자주이면 나중에 20년 지나가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자주이면 좋은 점이 뭐다?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게 자주다, 타주다 이런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1시 골절 나오는데 이게 타주인지 타주인지에 관한 판례가 거의 태반은 시효취득 여부하고 관계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주다라고 판결 내려진 것은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타주다라고 판결 난 것은 그래서 그는 시효취득 못한다. 대부분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자주면 바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세요. 한 개. 이러면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든지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된다. OX. 다시 한 번 더. 자주 점유가 되려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든지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야 된다. OX. 그러면 X입니다. X. 틀린 말이에요. 저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자주가 인정되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꼭 있어야 자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 없어도 자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유권 없다는 거 알아도 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의 물건 훔쳤을 때. 남의 물건 훔친다는 것은 그 소유하고자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자주를 인정하거든요. 소유권 없다는 거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아니, 훔친 거 말입니다. 훔쳤을 때는 내가 소유권 취득 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주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48페이지 제일 위에 자주 점유는 소유의사 가지고 하는 점인데 자주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 법률상 그와 같은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이 있다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자,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세요. 자,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또 소유권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소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 그 자신의 의사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라든가 정려받은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다 이것들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맞죠? 자주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자 어때요? 이거는 빌린 사람들이죠? 그죠? 이거는 뭐다? 타주입니다. 타주. 자,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51페이지 에서는 맨 밑에 법 조문. 자, 맨 밑에 법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항에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은 뭐도 승계된다? 하자도 승계된대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A이 10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B가 점유를 승계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B가 이 사람은 자기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6년 점유하고 B한테서 C가 다시 넘겨받았어요. 승계받았습니다. 그래서 C 자신도 나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가 승계되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 점유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C는 선의에 5년 점유 주장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주장해가지고 선의에 11년 주장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자가 승계돼 버립니다. 하자. 그래서 기간은 21년이지만 점유의 모양새는 뭐가 된다? A기가 돼버려요. A기 21년 됩니다. 그래서 현 점유자가 요걸 주장할 건가 요걸 주장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아무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걸 주장하든 아무 쪽이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뭐 별반 크게 안 중요하고 253페이지 맨 밑에 법 조문 보세요. 1항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다음에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가 추정이 돼요. 지금 4개 나왔습니다. 첫째 뭐였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평온,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권리의 적법, 그 다음에 점유의 계속. 자, 총 6개가 추정돼요. 추정이 된다 이 말은 추정을 받는 점유자는 추정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책임 없다 이 말입니다. 증명할 책임, 증명 책임 이걸 면제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자, 그래서 예컨대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걸 B가 자신에게로 무단으로 등기했습니다. 관련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등기해놓고서 이걸 제3자 C한테 팔았어요. 팔고 이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C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무단 등기니까 이 등기 보고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이자가 믿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 못했는데 자, 우리 민법 245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45조 2항에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시효취득입니다. 자, 등기부 시효취득은 일단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돼버려요. 등기부 시효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이자를 상대로 당신은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매입했으니까 당신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다 라고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C가 그러나 나는 이미 10년 지났다 이러면서 10년 지났다면서 나는 시효취득했다. 등기부 시효취득했다 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럼 이 소송의 쟁점은 이자가 시효취득의 요건이 이거 말입니다. 요건을 갖췄나 못 갖췄나 쟁점이 되겠죠.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돼야 돼요. 근데 방금 나왔습니다. 자, 등기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10년간 점유했다는 거 저 밑에서 점유의 계속에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자가 인도받은 게 예컨대 91년이고 2001년이고 지금 현재 2011년이면 그러면 점유를 계속해온 걸로 추정하거든요. 자, 요거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그 다음에 선의까지는 이건 전부 다 추정돼야 안 돼요? 다 추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효취득을 추정하는 이 C가 자신의 점유가 이런 점유다 라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 이쪽에서 이 사람의 점유는 이런 모양새의 점유가 아니다 라고 입증해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한 증명 책임은 점유자가 진다. 아니면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 A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점유자는 이거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한다는 법조문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무과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점유자죠. 그죠? 그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자, C가 증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가 추정된다. 뭐라 그랬죠?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선의, 평온, 공연, 권리, 적법, 점유, 계속. 추정되는 이 사실은 추정받는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자의 점유가 이런 점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이게 왜 아닌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이해하시죠? 자, 이런 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게 왜 아닌가를 입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제일 위에 괄호 1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추정된다는 것은 추정을 받는 자, 즉 점유자는 추정되는 사실에 관해서 입증 책임을 면제받는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추정되니까 아까 등기에서 말하는 추정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자, 이게 A 소유 땅입니다. 근데 B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송에서 A가 B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B가 나는 그 땅을 매수해서 인도받은 거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나는 매수해서 인도받은 거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B쪽에서 매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OX. 예?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취득의 원인 자주 말입니다. 자주의 원인 되는 사실 이런 것은 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판 적 없다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죠? 자주의 권한되는 사실을 주장했다가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의 추정이 곧 번복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일단 아까 그 등기에서 추정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딱 닫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조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점유가 그런 모양새의 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되는 사실을 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괄호 4번 아까 나온 얘기인데 무과실에 관해서는 추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는 손이 취득하고 바로 등기부 시효취득인데 이런 경우는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뭐 사건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무과실의 입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자, 등기된 것을 보고 샀다면 보통 과실 없는 걸 봐줘요.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등기 말고 볼 것도 없죠, 그죠? 등기 보고 나는 샀다 이러면 입증되는 거예요. 다만 아무튼 쉬운 거지만 내가 매수할 당시에 저 B 저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 어디에 나옵니까? 등기부 나오겠죠. 등기부를 떼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제출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씨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약간 여담인데 판사들은 말이죠. 우리 생각하기에는 법원에 있는 판사는 법원에 있는 그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리 다 나오는데 쥐가 떼보면 안 되나? 아무도 안 떼봐요. 바로 옆에서도 안 떼봅니다. 필요한 사람이 그걸 법원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 제출을 누가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그죠? 쉽지만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점유 계속의 추정입니다. 조문 보시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아까 나왔던 대로 2001년에 분명히 점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중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점유하고 있었는지 딴 데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시효취득을 막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은 한 2005년부터 한 10년까지는 외국 나가 있었다. 이러면 이자가 입증해내야 돼요. 맞죠, 그죠? 점유가 계속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당연한데, 이러면 어떨까? A가 2001년에 점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점유를, 자, 그 현재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지금 달라요. 이런 경우도 점유가 계속된 걸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점유가 계속되어 온 걸로 추정되겠는가? 그죠?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네. B가 A로부터 점유 승계받은 사실, 요게 증명되면 그러면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다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때에도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뭐 했을 때? 승계받았다는 거. 요게 만약에 증명된다면 그러면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괄호 2번에 네 번째 줄 중간에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뭐가 입증되면? 점유의 승계가 그게 증명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손목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만약에 소송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내 걸로 추정돼요. 맞습니까? 또는 내가 누구한테 임차한 거다 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입자권이 있는 걸로 추정돼요. 무슨 권리를 주장하든 간에 그 권리는 일단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부동산도 자, 어때요? 자, 땅이 있습니다. 250번째 땅인데 점유는 A가 하고 있습니다. A가. 그런데 B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됐을 때 두 사람이 이 땅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두고서 소송이 붙었을 때 일단 점유하고 있는 자, 이자의 소유로 추정받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자가 점유 안 해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소유로 추정돼야 되겠죠? 맞죠? 자,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등기의 그 추정력이 워낙 강력하니까 점유에 따른 이 추정력,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이면 오로지 등기에만 추정력을 부여해요. 점유에는 추정력 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뭐에만? 등기에만. 자, 그래서 괄호 2번 점유에 따르는 권리의 적법 추정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건이면 어디에 대해서만?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2번에 1번 선의점의자의 과실취득입니다. 선의점의자의 과실취득 1항 보시면 선의의 점의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자, 선의의 점의자는 점유물의 뭐를 취득한다?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을 취득한다. 자, 과실은 뭔가? 책 보세요. 책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연과실. 자,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과수의 열매, 농지에서 수확한 곡물, 가축의 새끼, 젖소에서 짠 우유. 어때요? 다 물건의 산출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거. 두 번째 줄 보시면 차임, 집세, 지료. 어때요? 자, 사용 대가로 받은 거 맞죠?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주고 뭘 받아요? 이자. 이것도 사용 대가로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 그 다음에 사용이익도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물건이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그 건물 토지의 과실과 같이 봐줍니다. 과실에 준한 걸로 봐요. 자,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잘 보세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A가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시골 건물이어서 자기 친척 B한테 관리를 맡겼습니다. 자, 다시 이 건물은 시골 건물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상속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서울 살아요. 살아서 그래서 그 건물을 누구한테 맡겼다? 자기 친척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았는데 이 B가 관련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자신에게로 무단으로 등겨놓고서 마치 자기 건물인 양 이자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자에게 인도하고 이전 등기도 해줬는데 이 C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 등기에 공신이 없다, 그죠? 이 등기 보고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이자가 믿고 사도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C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등기 보고 샀으니까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믿고 샀잖아요, 그죠? 자기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점이자? 선의점이자입니다. 선의점이자. 그래서 이 C가 이 건물을 다시 D에게 임대하고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월세가 차임이죠, 그죠? 차임 받아왔어요. 차임. 그러니까 1년 받았습니다. 한 2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됐습니다. 이 상태인데 소유자가 자기 친척이 사고 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이 C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자, 반환 청구를 제기했을 때 C는 당연히 건물 자체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소유 아니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 건물 자체의 반환 청구는 이거는 뭐 인정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자 보고 당신이 남의 건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월세니까 이것도 다 토해내라. 차임까지도 받은 거 다 돌려달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건물인 줄로 믿고 받았던 차임입니다. 이 사람은 건물 돌려주는 것만 해도 뼈가 아픈데, 그죠? 이것마저 돌려줘야 된다면 C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덤덤한 표정인데 이거 되게 과학한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내가 C가 돼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인지. 그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자, 아마 국가를 막 즉할 겁니다. 그죠? 원망할 겁니다. 아, 등기조도 괜히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럴 거예요. 그죠? 저 건물 돌려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요것마저 돌려줘야 된다면 이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요거는 돌려줄 필요 없다. 이런 게 바로 이 조문의 취지예요. 자, 건물은 돌려달라라고 되지만 차임은 돌려달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바로 뭡니까? 과실이잖아요. 자, 과실은 선의점의자가 갖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죠? 선의점의자가 과실은 가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반환 청구의 소제기가 된 것이 만약에 1월 2일이고 2일 안 되겠다. 1월 만약에 5일이고 그다음에 C 이 사람의 패소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 그런데 만약에 5월 8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자가 받은 과실 월세를 언제부터 돌려주셔야 되는가? 그죠? 앞에 페이지 가보세요, 다시. 저기 253페이지. 253페이지. 밑에 조문에서 2항 보세요, 2항. 선이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리면 그 소가 잭이 된 또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랬죠? 자, 다시. 이 사람이 비록 선의 점유자이지만 이 건물에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붙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권에 관한 소에서, 즉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렸죠? 다시,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지만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붙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본권에 관한 소에서 이자가 패소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은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입니다. 소가 제기된 그날 이후 이자가 받은 월세는 요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리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날, 그날 이후 받은 월세는 다 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공식으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숙지하세요. 이렇게 선의의 점유자는 이걸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것은 절대로 부당이득 아니에요. 어떤 말로 현혹해도 속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부당이득 아니다. 그런데 선의이긴 한데 요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과실 한자로 썼지만 이해하시겠죠? 무과실, 과실할 때, 그죠? 과실이 있을 때 그때도 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결론할게요. 과실 취득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그래도 과실 취득해요. 다만 요 과실이 있으면 불법 점유가 되어서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의 기억에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그 오신 안 데 대해서 과실이 있었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데요. 요건데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과실 있는 선의 점유자에게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대요. 그런데 뒤로 가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2번 기억 보시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줄.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 입혔다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라면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니은 보시면 다만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법령의 부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자기가 상속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점유해 왔을 때 아무튼 자기가 상속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선의 점유자인 것은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상속이 된 걸로 알았으니까 자기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고 따라서 그동안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다만 이 경우의 선의에는 과실이 있는 거다. 왜? 법령을 잘 몰랐다는 것도 그 사람 과실입니까 아닙니까? 법령을 잘 몰랐다는 것도 그 사람 과실입니까 과실 아닙니까? 과실 맞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상속 법령에 대해서 잘 아니까 괜찮은데 옛날 사람들은 한 3, 40년 전 사람들은 이게 친계, 모계, 남계, 여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통 친가 쪽에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오로지 촌수만 가지고 따져요. 오로지 촌수만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땅이 있다라고 치고 이 사람에게 친척이 딱 두 명만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자, A 있는데 한 사람은 자, 요 사람의 친정의 조카입니다. 친정의 조카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A 남이 있고 A 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촌이 있습니다. 친사촌입니다. 친사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외가 쪽에 조카가 있습니다. 외조카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딱 2명 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요즘은 뭐 잘 알지만 옛날 사람 같으면은 자기는 친사촌이기 때문에 외가 쪽보다는 내가 더 가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상속받았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 관계 맞죠? 그죠? 여기는 사촌 관계고, 그죠? 여기가 진정 상속인이에요. 진정 상속인인데, 근데 옛날에는 뭐, 외조카 이러면은 뭐, 별 볼일 없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가 나는 상속받았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상속받은 걸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다? 선의점유자입니다. 선의점유자인데, 그래서 이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는데, 과실은 취득할 수 있지만, 법령을 잘 몰라서 자기가 상속받은 걸 믿은 거, 이것도 과실입니다. 과실이기 때문에 진정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생겨난다? 손해배상 책임을 생겨나는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자, 다시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것은 절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실이 있어도 그래도 과실을 실추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이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불법 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은 생겨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저거하고 똑같이 할게요. A 소유 건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B한테 맡겨놓았더니 B가 관련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자신에게로 무단으로 등겨놓고서 이걸 C한테 팔았습니다. 이 자에게 이전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인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C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이 등기에 공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C 자신은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선의의 자주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자기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자주죠. 그죠? 그 다음에 믿고 있죠. 그죠? 선의의 자주입니다. 그래서 이 C는 자기 건물로 지금 믿고 있으니까 건물의 내부를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개조,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훼손도 했습니다. 훼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자가 자기 친척이 사고친구 알게 되고, 그래서 C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A가 이깁니까? 집니까? A는 이겨요. 이기는데 A가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남의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것도 다 책임지랍니다. 즉 손해배상하래요. 어떻습니까? 자기 건물로 믿고 했던 행동이죠. 요거까지 손해배상한다면 C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해요. 건물을 돌려주는 것도 사실 억울하죠. 그죠? 근데 자기 건물로 믿고서 했던 행동인데 요 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된다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 그죠? 요건데, 자, 자기 건물로 믿은 자,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하더라도 훼손된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훼손된 그대로. 요건데, 현존 상태로. 자, 자기 소유로 믿은 자는 자기가 훼손했어도 훼손된 대로 그냥 돌려줘요. 다만, 악의 점유자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 이게 만약에 임대라면 어떨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임차권을 취득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선의의 타주입니다. 임차권은 타주죠, 그죠? 자기는 임차권을 취득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임차권을 취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임대할 권리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차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임차권이 있는 줄로 믿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책임질까 안 질까? 져야 됩니다. 임차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점유자가 목적물을 훼손시켰을 때 그 물건이 내 거다 라고 믿은 사람이었다면 훼손된 상태로 돌려줘요.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서인이지만 타주라면, 그러니까 임차권이 있는 걸 믿은 자라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조문 밑에 괄호 1번 선의의 자주점유자의 책임이죠. 선의의 자주점유자의 책임. 네 번째 줄,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을이 등기 관련 서류 위조해서 이전 등기하고 이걸 선의의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은 병은 자신의 용도에 맞게끔 건물 내부를 개조, 변형 또는 훼손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병은 개조, 변형,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반응하면 돼요. 따로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악의의 점유자라면 악의의 점유자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선의의 타주 점유자라면 그것도 세 번째 줄 끝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해했죠? 자, 잠깐 한번 점검하고 끝냅시다. 자, 자주 점유자는 점유자 스스로에게 소유권이 있든지 최소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뜻한다. X죠, 그죠? 소유권이 없어도 또 소유권 없다는 거 알아도 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자 그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아니고 점유주택의 원인, 그죠? 점유주택의 원인, 그게 매수라면, 정렬하면 그럼 자주예요. 점유주택의 원인이 임차라면 그럼 타주예요. 맞죠, 그죠? 점유주택의 원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현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만의 점유뿐만 아니고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아울러 주장하면 뭐가 승계됩니까? 하자도 승계돼요. 하자도.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가 추정됩니다.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권리, 적법, 점유, 계속. 추정되는 이 사실은 추정받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점유자의 점유가 이런 모양새의 점유가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점유 계속의 추정. 이것은 동일인이 점유를 계속할 때만 인정되는 거다. 아니고 전 점유자와 현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된 사실이 그게 증명되었다면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권리의 적법 추정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안 돼요. 자, 부동산이면 어디에만 추진력을 준다? 등기에만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과실일 수도 그래도 과실을 취득한다. 네, 과실일 수도 그래도 과실을 취득해요. 다만 이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은 따로 질 수 있습니다. 과실은 취득하되 손해배상은 해야 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켰을 때 만약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면 훼손된 그 상태로 돌려줘요.
그러나 악의 점유자라든가 선의여도 타주라면, 자, 선의의 타주 이 말은 쉽게 그냥 임차권이 있는 걸로 믿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